확신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2에서 3년 안에 20%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2, 3년 동안 20%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알량한 생각인 게 뭐냐면, 양베리님 말만 듣고 골드바 구매 전재산 몰빵했는데 요즘 금값 내려서 속상해요. 다시 온스당 2,000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또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 가장 최근 영상이 이제 저번에 실시간 방송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정한 건데, 금 가격이 폭락했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우린 가격이 아니라 구매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이 많이 내렸냐? 국제 시세는 좀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는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금 가격은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위기로 전이가 되게 되면, 진짜 위기로 전이가 되게 되면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는 금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력을 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정말 장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금은 한번 오를 때 10년이 올라요. 요것도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금과 은이거든요. 얘가 은이고 아까랑 똑같이 얘가 금이에요. 보시면 한번 오르면 이렇게 10년으로 올라요. 여기도 2000년부터 해가지고 한번 오를 때 10년 동안 올라요. 무려 10년이 오른다고. 10년의 추세성을 갖는데, 그럼 10년 동안 막 그냥 꾸준히 오르기만 하냐? 그것도 아닌 게, 여기 잘 보세요. 이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를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는 기간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여기는 더 길어요. 심지어 이때 한번 조정 크게 왔을 때는 거의 73년에서 78년이니까 거의 5년으로 횡보할 때도 있죠. 진짜 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버텨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년이 지날 때쯤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진짜 이 5년 동안 차라리 금이 아니라 딴 걸 보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날렸다, 기회비용이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솔직해져서 이게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의 상승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조정이 없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때 주식을 투자한다고 한들 어느 주식이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수익을 낼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면 괜찮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걸 투자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확신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2에서 3년 안에 20%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2, 3년 동안 20%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알량한 생각인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다른 주식이라고 치죠. 걔가 똑같이 2년에서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투자하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건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3년이 지났을 때 주식이 진짜 200%가 올랐다 하더라도 나는 이때 이 선택을 한 게 더 현명했다는 거죠. 왜냐? 내가 여기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건, 금과 은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우 큰 상승을 할 것이다. 대신 그 중간에 당연히 횡보도 많을 것이고 중간중간 큰 하락이 있을 거예요. 경제 위기도 올 수 있고 하니까 횡보도 있고 하락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난 언제 어느 때 일어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거를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진짜 100% 확신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10년 동안 그냥 사서 10년 동안 보유한다 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인 거라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저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금과 은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코인이나 다른 어떤 원자재나 어떤 것들 중에서 100% 확신이 드는 게 있을 때 그걸 하면 맞아요. 그리고 금과 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2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5년은 100%야. 얘는 100%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방법을 택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보유한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뭐라고 했냐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을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1원칙을, 첫 번째 원칙을 절대 까먹지 마라. 이게 언뜻 보면, 아니 주식 투자하면은 돈을 좀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말이 좀 어이없이 들리겠지만,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2년간 보유한다고 했을 때 2년 뒤에는 얘가 몇 퍼센트나 상승했을지, 아니면 뭐 올라 있을지 떨어져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20년 뒤라고 생각하면 100%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한다면, 20년을 투자하면 저는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거죠. 20년 동안 보유를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확신이 있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20년 동안 중간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금 투자하시는 분들 처음이랑 지금이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막 이제 막 인플레이션도 막 일어나면서 막 금 가격이 막 이제부터 막 나날이 뭐 크진 않더라도 막 이렇게 살살살살 잘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20년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게 되셔서 이 첫 번째 원칙을 까먹으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첫 번째 원칙을 까먹지 마라.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 말처럼,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금, 은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투자를 할 때, 저도 뭐 금은 투자가 2019년도에나 했지, 저는 원래 주식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신을 가진 영역에서만, 여기에서만 우리가 선택을 하자. 선택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현명한 것이고,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인드셋을 바꾸시면 됩니다. 양베리님, 금 언제 다시 반등할까요? 온스 2000일 때 샀는데 원금이라도 되면 팔고 싶어요. 이게 이래서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진짜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오르고 떨어지면 그거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내려가면 내가 이거 언제 팔지? 원금 회복 언제 해야지?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 내가 왜 매수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만큼 이렇게 뭐 투자 경험이 되게 많이 쌓이고 많이 뭐 공부하고 또 이제 이런 뭐 마인드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충분히 다듬어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결국은 내가 투자를 그냥 한번 하고 말 거면, 그냥 뭔가 한탕 크게 치고 나가겠다 하는 거면 사실 그냥 카지노 가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투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해야 되는데, 카지노는 한 번에 다 잃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투자를 카지노처럼 할 거면 그냥 카지노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제대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고, 지금에서라도 뭔가 투자를 할 때 이 불안감이 안 없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맨 처음에 이 금과 은 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거를 투자했던 매수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변했나 혹은 도달됐나,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나는 개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금과 은이 금리가 내리고 돈 푸니까 금과 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치죠. 사실 이게 애초에 잘못된 전제긴 한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금과 은은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되냐면, 금리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혹은 이러면 도달이 된 거잖아요. 이땐 팔아야죠. 이때 가격이 얼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도달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오르거나, 뭐 돈을 풀었으니까 돈 푸는 게 끝나거나 아니면 긴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 반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이것 때 못 팔았으면 적어도 이것 때는 팔아야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히려 떨어졌어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이유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걸 배우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투자는 내가 애초에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투자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내가 처음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매수 이유 자체에, 그거에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어쨌든 내가 투자했던 이유에서 변한 것도 없고 도달하지도 않았고 뭐 딱히 그래요. 근데 내가 불안한 거면 지금 투자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그냥 그거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내가 처음 매수했던 그 이유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영상 보면서 금이랑 은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금이나 은 투자하시면서 고점이라 생각하고 매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결과는 만족스러우셨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확신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년이라고 정해둔 건 아니지만 이 추세성이 10년이 이어지고, 저는 뭐 다른 매도 시나리오는 다 정해놨습니다. 어쨌든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표도 매도 시그널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진짜 단 한 개도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고, 계속 오히려 가격 떨어질 때면 사실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 힘들어 하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돈으로 더 많은 금과 은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금과 은 가격이 안 오를 때 되게 좋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나중에 지금 뭐 그러니까 은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은이 적게 오를 때 11배가 올랐고 많이 오를 때 32배가 올랐잖아요. 그냥 이것보다 더 적게 올라서 그냥 대충 10배만 오른다고 치죠. 그럼 지금부터 10배가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은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90만원이라고 친다면 얘가 이제 9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뭐 여기에 100만원, 뭐 200만원, 300, 400 이렇게 오르면 저희가 100만원에 돈을 막 몇억 때려 붓고, 그 다음부터 뭐 저희가 막 엄청 자산가라 여기 때려 붓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이렇게 90만원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지금 그냥 다 때려받고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월급 타면 막 조금씩 이렇게 더 추가 납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약 1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 가격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이 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넣을 때 이때는 한 번 살 수 있고, 이때는 2개월에 한 번 살 수 있고, 3개월에 한 번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 평단은, 내가 산 총 투자 금액의 평균 단가는 뭐 350에서 뭐 4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은 가격은 10배가 올랐는데 나는 투자 수익률이 50%밖에 안 나요. 2.5배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은 가격이 어차피 90만원에서 900만원이 만약에 될 거라면 이렇게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는 게 좋은 거죠. 아니면 진짜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오르는 게 좋은 거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싸게 계속 매입을 해서 우리 평단가는 90만원이고 나중에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튀어서 900만원이 된다면, 그러면 우린 10배의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초기 비용 포함 계속 이렇게 납입돼서 그 모든 것의 단가가 싸게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은이 뭐 완전 이렇게 가진 않지만, 은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진짜 길게 보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횡보하는 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때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이 기간 없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평균 단가는 매번 살 때마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나중에 최종 투자, 여기 최고점에서 팔 때 투자 수익률은 너무너무 낮겠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샀으면 우리 평균 단가는 여기쯤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면 투자 수익률이 고작해야 뭐 한 20달러에서 50달러니까 2배? 2.5배네요. 2.5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횡보장에서 최대한 모아서 우리 평균 단가를 10달러로 맞추면 50달러가 되었을 때 5배예요, 5배.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금과 은을 투자하고 있는데 좀 뭔가 가격이 떨어질 때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는 금과 은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러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저는 모든 분들이 금과 은 투자를 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금과 은에 그런 확신이 없다. 나는 역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맞아요.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는 확신의 영역이라서 내가 확신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한데, 그게 이제 투자의 확신을 더 얻는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확신하는가예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어 있을까? 발전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100% 확신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매출은 지금보다 30년 후에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들면 돼요. ETF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를 사고 30년을 보유하면 무조건 지금보다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의 매출이 다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거니까. 이런 확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이 정도 확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괜히 어디서 막 뭐 전기차 주워듣고 메타버스 주워듣고 뭐 4차 산업혁명 주워듣고 해서 뭐 개뿔도 없는 확신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건 도박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투스텝 채널을 만들고 나중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이거예요. 사람들이 투자란 내가 확신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으면 확신할 수 있는 부분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에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투자 수익도 비교적 낮게 되는 거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면은 이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니까 투자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결론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투자든, 금과 은 다 떠나서 어떤 투자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불안하다. 이거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니까 내 선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진짜 너무 기쁘다, 아니면 별 생각이 없다, 아주 진짜 투자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까지나 다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것도 다 필터링해서 들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뭐 실버바를 계속 사고 있지만, 뭐 최근에는 뭐 진짜 가장 뭐 최고점에서 샀었죠. 그때가 이제 그 러시아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샀는데, 사실 그때가 고점인 줄 알고도 샀어요. 단기적으로. 예, 제가 그거 사면서도 적었지만 지금 고점인 거 알고도 샀어요. 근데 왜 가격이 떨어지는데 단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아무튼 가격이 떨어지면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을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그래요, 금 가격이 지금 1800인데 지금 막 긴축을 막 때려가지고 긴축을 막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금가격이 1000불로 갔어요. 1000달러. 근데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걸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 거냐면 딜 에버리징을 준비하는 거예요. 딜 에버리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긴축인데,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부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돈은 곧 빚이라는 걸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든다는 건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요. 금 가격이 그대로예요. 안 올랐어요. 똑같이 1800달러예요. 뭐 긴축 다 끝나고 막 했는데, 한 5년 뒤라고 하죠. 5년 뒤에요. 똑같이 1800달러예요. 근데 이 세계에 있는 돈은 전 세계의 부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50%를 결국에 줄였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50%가 날아간 거예요. 50%가 사라진 거예요. 전 세계 돈에. 그러면 금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2배가 뛴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슈퍼사이클 시작된 거 맞나요? 이거는 저는 100% 확신을 하지만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베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주 알차게 그냥 강의로 만들었거든요. 무료 강의니까 투스텝 카페에 오시면은 여기 1강부터 해가지고 8강까지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금의 슈퍼사이클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서 그 금의 거대 상승장이 지금부터라는 증거, 뭐 파트 1, 2, 3, 그리고 뭐 저평가인 이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쫙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강의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 무료 강의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지금 금과 은이 슈퍼사이클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이 강의도 한 2000분인가 넘게 보고 봐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코비드 팬데믹으로 9조 달러 정도 찍은 것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금의 양으로 유지만 시켜도 금값은 이미 뭐 2,500에서 3,000이 돼야 되는데 작년 고점보다도 하락했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 분산됐고 연준과 블룸뱅크의 금가 억제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로 전 영상에 올렸나?
아니다, 이거 책에 썼구나. 이 내용을 책에 썼구나. 그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1970년대 이때 금 가격이 26배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이때 금 가격이 7배다. 7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상승 초입부에서는 이때가 50%였나 그랬고, 뭐 이때도 되게 비슷해요, 상승률이.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도 봐도 이 상승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과 뭐 연준의 개입,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이유로 금 가격을 이번에 억눌렀던 거라고 한다면 1970년에는 뭐 200%좀 올랐어야 되고, 같은 그 상승 초입부 기간 동안 2000년대에는 뭐 이때도 한 150% 올랐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올랐다. 이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옛날에도 똑같이 막 한 50%대 수익밖에 안 났었어요, 그 상승 초입부 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지금은 0%던가 뭐 마이너스 20%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전혀 그 상승 초입부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입이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 근데 뭐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1970년에는 26배가 올랐었고, 2000년대에는 뭐 7배가 올랐었고, 2020년, 뭐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2020년대라고 치죠. 2020년대에는 한 100배쯤 올라야 되는 거라서, 초입부에도 상승률이 원래는 200%쯤 돼야 되는데, 이걸 연준이 억제해서 50%밖에 못 올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저라고 완벽하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는 말 못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정황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곧대로 다 믿어버리면, 내가 막 뭔가 논리적인 사고구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 넘어서 그냥 그걸 믿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과 지금의 이 현상을,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는 것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보이셨었구나, 혼자 떠들었구나. 아무튼 근데 뭐 딱히 별거 쓴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똑같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